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안 돌려준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근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이걸 국힘이 정쟁화하는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이자들은 민주당을 욕할 자격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만 제대로 습득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탈당으로 끝내면 나중에 복당을 통해 책임이 흐려질 수 있으니 제명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절차로 못을 박았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이 결정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자기 몸에 난 상처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돌려내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는 종종 수사로 가리자는 말이 면피가 되지만 이번 흐름은 다릅니다. 당이 먼저 판단 가능한 정황을 확인했고 그 정황이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라고 보고 윤리심판원 절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비호가 아니라 단절입니다. 손절이 아니라 청산입니다. 핵심은 1억 원 의혹 자체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의혹이라는 말은 늘 떠다니고 그 의혹은 종종 과장되거나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당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말한 것은 거창한 추정이 아니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이라는 문서였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 4월 22일 회의록 확인 결과 강선우 의원이 김경서울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고 같은 날 공천관리위원회가 김경서울시 의원을 강서구 일선거구에 단수 공천했다는 흐름까지 한 덩어리로 제시했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정황의 연결입니다. 이 연결이 사실이라면 강선우 의원이 그동안 내놓았던 해명은 힘을 잃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원 지역구 논의에서는 해당 공관위원이 배제되는 원칙이 있어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고 해명해왔는데 회의록 내용이 그 해명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정치에서 거짓말이 치명적인 이유는 도덕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공동체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이 제명을 택한 배경에 바로 그 부분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돈을 받았느냐, 공천 대가였느냐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가 홍사운수에서 던진 포인트는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고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도 돌려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반환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자신이라면 사진이라도 남기고 영수증이라도 받고 어떤 형태로든 반환이 이뤄졌다는 흔적을 만들어 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폭탄이 되는 걸 막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최소한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아니라 보좌관이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 혹은 공천과 무관한 다른 방식으로 소진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지점이 무섭습니다. 공천 대가인지 아닌지를 떠나 돈이 움직였고 그 돈의 종착지가 불분명하면 사건의 성격이 단순 정치 공방을 넘어갑니다. 말 그대로 돈 사건이 됩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억지 논리가 있습니다. 공천 대가로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왜 자꾸 공천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느냐는 비아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분노를 키우는 건 단어의 선택이 아닙니다. 타임라인입니다. 보고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그 직후 단수 공천이 나왔다는 흐름이 문서로 확인되는 순간 상식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받은 적 없다를 아무리 반복해도 그럼 왜 그 자리에서 김경서울시 의원을 밀었느냐라는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이 사실이려면 앞뒤가 맞아야 하고 기록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이 제명까지 갔다는 것은 그 충돌이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이 이미 내부에서 내려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병기 의원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김병기 의원은 단순한 주변인이 아니라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사람으로 지목됩니다.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1억 원 수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천자를 정하는 회의에 불참했다는 사실이 결정적 정황으로 언급됩니다. 불참이 곧 묵인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지만 간사라는 자리는 그런 식의 해명을 허용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공관위 간사는 절차의 중심입니다. 누가 논의에서 제외되는지, 어떤 기록이 남는지, 어떤 결론으로 가는지 최소한의 규정 준수를 지켜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회의에 없었다면 그 공백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백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 제명이 아니라 윤리심판원의 신속 징계 결정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 역시 방향은 분명합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자주 공허해지지만 이번엔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직후 이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이 사건이 특히 악질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 국면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개혁과제는 속도와 집중이 생명이고 그 집중은 국민의 기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의 바닥을 갉아먹는 일이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에는 최소한의 도덕적 우위가 있었습니다. 국힘당이 무너뜨려온 기준을 민주당은 지키겠다는 약속, 그 약속 때문에 민주당에 기대를 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천과 돈이 엮인 의혹이 반복해서 튀어나오면 사람들은 결국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고 일반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반화가 무서운 건 국힘당을 이롭게 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다 똑같다는 체념이 커질수록 개혁은 추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 제명은 단순히 한 사람을 내치는 행위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한 선언이어야 합니다. 탈당했으니 끝났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국민은 다음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느낍니다. 제명은 그 반대의 신호입니다. 도망칠 길을 닫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당이 뒤로 빠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도 민주당이 제명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로 갔다고 말한 것도 결국 수사와 당내 징계가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수사는 법적 결론을 내고 당은 정치적 책임을 정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국민은 납득하지 않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려졌다면 왜 증거가 없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을 묻는 질문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처분을 넘어 공천 과정에서 돈이 오갈 수 있다는 통로 자체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공천관리위의 문서와 논의구조, 간사에 관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 보좌진이 실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구멍,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막아야 합니다. 특히 돈의 반환 같은 행위는 말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반환을 지시했다면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은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결국 책임은 늘 국민의 분노로만 남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그 사이의 관행은 살아남습니다. 그게 반복의 구조입니다. 국힘당의 정정화는 여기서 본질이 아닙니다. 국힘당이 떠들수록 사건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고 그 흐림은 결과적으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국힘당은 늘 그런 식으로 판을 바꿉니다. 사건을 수사의 영역이 아니라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서 너희도 똑같다로 귀결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프레임에 말려들면 민주당 내부의 정의도 느려집니다. 사람들은 공격하는 쪽을 더 싫어하게 되니까 공격받는 쪽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착시가 생깁니다. 여기서 흐지부지 끝내면 그 출발은 쇼가 됩니다. 끝까지 가면 그 출발은 기준이 됩니다. 국민은 결과를 봅니다. 말이 아니라 정의의 속도와 깊이를 봅니다. 정치의 언어가 아무리 화려해도 공천에서 돈 냄새가 나는 순간 그 언어는 무의미해집니다. 반대로 정치의 언어가 거칠어 보여도 내부의 비위를 끊어내는 순간
그 정당은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택해야 할 길은 후자입니다. 국힘당의 공격에 비말려 해명 경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문제를 법과 당 규율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구멍까지 봉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사건의 소음에 잠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 앞에서 개혁을 말할 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공천이 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